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천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광화문 뉴스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21세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빙자해서 정부 여권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 잘못된 대외 정책과 관련된 비판, 우리 국민의 함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래서 헌법상의 권리인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핵심이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가 아니겠어요? 이것을 철저히 탄압하는 신형 독재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께 시시각각으로 전보 상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광화문 소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 아니겠어요? 미국의 군 최고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판정을 받고 군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지금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렘데시비르 투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렘데시비르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중증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렘데시비르 투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대통령이 곧 중증에 지금 속하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주치의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추가 산소 공급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션 콜리 주치의가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월터 리드 군 병원 입원은 자신이 이 병원과 존스 홉킨스 병원 전문의들과 협의해서 건의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현재 편안하게 쉬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생각에는 잘 된 것 같다, 모두에게 감사한다, I love, 사랑한다, 이런 표현의 트윗을 오후 10월 2일 날 오후 밤 11시 31분입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이걸 보면 이 대통령이 비록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해 있고 또 몇 개 이제 체중 비만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 합병증이 우려된다고 하는 뉴스도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히 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그야말로 이 국내외 정세를 취해 나가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생명공학 회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리제네놀이라고 하는 항체 약물 8g도 투여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리제네놀이 개발 중에 있는 이 폴리크노릴 항체 칵테일은 임상 3상 시험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주치의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 약을 사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서도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두 개의 약을 렘디시비르하고 그 다음에 리제테논이 개발 중에 있는 항체 칵테일 두 개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 호흡이 다소 가쁜 증세도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74세 고령이고 비만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특별히 이것이 생명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NN의 의학 분석가인 조지 워싱턴대의 조나단 라이너, 이 세계적인 의학 교수인데요. 이 월터 리드 병원은 매우 안전한 시설과 최고의 의료진을 갖춘 것으로 백악관의 입원 후송 조치는 굉장히 적절했다. 하지만 호흡 상태가 나빠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병원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CNN 의학 분석가인 레나 오웬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회복될 기회는 충분히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 발열 증세가 나타난 것은 이 통상적인 현상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호흡이 가빠지면서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게 된 직접적 원인은 지금 현재 백악관 고문으로 있는
고문으로 있는 힉스 고문 때문에 이 전염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호프 힉스 백악관 고문은 어떤 사람이냐, 요것이 이제 상당히 궁금증을 지금 불러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힉스 고문은 이미 일반인에게 잘 그렇게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패밀리하고 가장 가까운 내부 인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하고 같이 일한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방카는 81년생, 지금 39세이고 힉스는 32살입니다. 88년생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대선에서부터 이 캠프 언론 담당 보좌관을 지내다가 백악관에 2017년도에 공보국장으로 발탁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으로 일을 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래는 모델 출신이다. 그래서 10대 시절부터 모델로 활동했다. 여러분들 의류 메이커인 랠프 로렌 잘 아시죠? 이 랠프 로렌의 광고뿐만 아니라 드라마로 제작된 소설 가십걸의 표지에도 모델로 등장한 바 있고요. 이후에는 뉴욕의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 장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의 소개로 백악관에 입성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힉스 고문은 외교나 미디어, 내각 인사 관리 등 전방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공개 석상에서도 늘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밀착 수행하는 그야말로 백악관 집무실 문지기로 불릴 정도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소양딸이다, 이런 닉네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잠깐 떠나 있다가요, 2018년도에 떠나 있다가 최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합류하게 됐는데 이번에 불행하게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원으로 지금 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요, 지금 현재 9월 30일 날 나훈아 이 가왕 KBS 공연에서 지금 우리 국내가 완전히 뒤집혀 있지 않습니까? 흥분되어 있고 굉장히 기대도 많고 정부 여건에 주는 메시지도 크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봤는데요. 전량 2시간 30분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나오느냐? 중국판 유튜브 올리는 빌리빌리 사이트에 검색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이렇게 우리 저작권 침해 사례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요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나훈아 콘서트에 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일체 이 온라인 다시 보기 서비스나 또는 TV 재방송이 없다고 하는 것이 KBS의 방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내 사이트에 들어가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개천절 축사에서 정세균 불법 집회 어떤 명목으로도 지지가 불가하다. 그래서 이 단호한 이 법 집행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개천절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서울경찰청을 찾아서 합법 집회는 존중하되 불법 집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강경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 90여 군데서 좀 철저한 3중 검문을 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이 11,0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버스가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300대, 최소 300대 이상의 이 전투경찰 버스가 동원됐다. 자, 이거는요, 80년대 제가 보기에는 흔히 얘기하는 군사 독재 시대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했던 그 시기에도 이렇게 엄청난 경찰력이 배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보면 도대체 현 정권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이렇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빙계 삼아가지고 이런 이 차단 작전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가 지금 다시 야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요, 광화문 봉쇄, 명박산성, 여러분들 아시죠? 이명박 때 명박산성은 애교고 재인 장성 독재시대에 돌입했다. 문재인의 만리장성,
문재인과 만리장성을 합성한 것이 재인창성이에요. 그래서 명박산성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거죠. 예, 요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이 지금 SNS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상범 의원은 재인산성 이게 정상인가? 독재시대의 모든 집회를 봉쇄하던 시절에나 볼만한 광경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된 국민적 권리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 개천절의 광화문 닫힌 광장에 어린거리는 독재의 그림자라고 비판하고 있고, 박대출 의원은 최루탄 화염병이 난무하던 40년 전 서울의 봄과 다른 듯 같은 듯 하다. 민주 외치는 정권이 반민주 현장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화문에만 가나 재인산성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면 전국 방방곡곡을 둘러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제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병택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이 방역 독재의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그리 두려운가? 전 세계 시위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리고 진중용 교수, 코로나 긴급조치 재인산성으로 변한 광화문, 이 그리스 출신의 화가인 대 키리코의 형이상학적 회화를 보는 듯하다. 그리고 이 네티즌들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명박산성 비판하더니 명박산성은 광화문 광장에서나 막았지. 이건 광장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막는 더 넓고 더 큰 산성이다. 명박산성은 진짜 애교했다. 명박산성에 이은 문재인 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태영 의원은 이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이 한국 국민 생명도 소중하다고 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리고 유상범 의원과 김미애 의원도 국민이 북한에 총살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 계시냐. 이런 피켓을 들고 오늘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화문엔 이렇게 경찰 변령들이 철저히 마크를 하다 보니까요. 왜 막냐? 이 시민들과 충돌이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이러는 가운데서 이 보수 야권 일부 단체들이 시위 대신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광훈 목사의 옥중 메시지도 나왔어요. 이 내용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의 옥중 메시지는 강현재 변호사가 대신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강현재 변호사가 읽은 이 전광훈 목사의 옥중 서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이용해서 우리 생명과 자유를 박탈했다. 문 대통령 경제 실정을 코로나19에 전가했다. 내년 3월까지 잘 싸우면 문재인 추사파 세력의 의도를 막아낼 수 있다. 그들의 의도는 미군 철수와 북한과의 낮은 단계 연방제로 대한민국을 철수하고 북으로 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현재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장까지 오면서 이 검찰들의 제지로 어려움을 겪은 얘기를 또 토로했습니다. 기자회견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경찰이 그러면서 음향장비 사용을 제재하려 들으니까 강현재 변호사가 왜 대한민국 안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난리냐 소리쳤고요. 문재인 극혐하는 사람들 한두 명도 못 모이게 하려고 이 난리 피우느냐? 그렇게 겁나면 내려와라. 미친 정부다. 한 명 때문에 이게 뭐하는 그 짓거리냐? 면서 격양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 추모위원회의 민계식 대표도 이날 발언대에 서서 국군 통수권자가 고 백선엽 장군의 애도 표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립, 불란서 혁명도 시민운동의 결과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외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보수단체인 8.15 참가자 시민 비대위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8.15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틀어막으려 한다.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켜내고 문재인 정권이 폭정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대통령이 하는 방역은 정치방역, 파쇼 방역, 거꾸로 방역이다. 부모관계까지 끊어놓는 폐륜 방역이다. 지금 광화문을 버스로 막았는데 이른바 명박산성보다 이번에 차벽이 훨씬 길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9일날, 한글날, 10일날
계속 집회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4년차 추석 민심과 관련된 여론조사 3군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전부 국정 지지율 부정이 높습니다. 딱 MBC만 긍정이 다소 높아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KBS의 여론조사 결과 K-스탠리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긍정적 평가는 47, 부정평가가 48.6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31.7, 국민의힘은 20.6. 그 다음에 미디어 오늘이 리서치 뷰에 의뢰한 조사 결과인데요. 긍정이 45, 부정이 51, 그래서 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은 42, 국민의힘은 26, 16%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MBC가 의뢰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조사는 긍정이 51.5, 부정이 44.2고요. 민주당이 39.0, 그리고 국민의힘이 19.7이다. 이걸 보면요. 이 KBS는 47대 48.6으로서 1.6의 부정이 많고요. MBC는 아예 내놓고 그 정체성을 우리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긍정평가가 7%나 높아요. 7.3. 이거 제대로 된 여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MBC와 KBS 반성을 하는 말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또 이 북한 문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KBS의 경우에는 대북 정책 잘못하고 있다가 54.9, 잘하고 있다는 40점. 그 다음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잘못하고 있다 68.6, 잘했다가 21.8. MBC의 경우에는요. 남북협력을 중단하고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가 53.4.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화로 해야 된다는 게 43.6입니다. MBC는 설문 내용조차도 헷갈려요. 예. 그리고 추미애와 관련해서는 MBC. 이거는 어떻게 조금 그럴듯하네요.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 53.9. 그 다음에 사퇴해서는 안 된다. 39.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채널 A 기자 6일날 또 이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6일 재판에서 구속 석 달 만에 보석을 실청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또 되게 이게 웃기는 것이요. 그날 이 검은 유착의 제보자인 지모 씨 부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검사장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 도대체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코미디 같은 이 재판 진행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검은 유착을 목격했다는 제보자가 정작 재판이 시작되자 증언을 거부하고 있고 수사팀은 유착 상대방인 검사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야말로 검은 유착 의혹이 일부 세력의 작전이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현 문재인 정권이 검찰 장악, 사법부 장악, 참 그 실상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과 같이 집회를 좀 해서 분노의 목소리를 청와대까지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이 안 되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 이런 참 답답한 시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이 국정 독재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전옥현의 안보정론 꼭 많이 구독해 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